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나이 들어서 혼자서 잘 지내는 법, 고동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이 들어서 살아야 될 기간이 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생기는 것이 있고 또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생기는 것은 외로움, 병, 검버섯, 주름, 상실감 이렇게 5가지가 생긴다 그러죠. 외로움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검버섯과 주름이 생기고 상실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또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열정이 사라지고 친구가 사라지고 희망과 자신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머리털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외로움이 생기고 친구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혼자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수가 현재 600만 명 정도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 가구 수의 30%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나이 들면서 외로워진다는 것,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외로워지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우선 사라지죠. 그리고 열정과 꿈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얼마나 외로운지 또는 외로움을 갖다가 즐기기 위해서라도 혼자 사는 문화가 지금 창궐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혼자 놀기 달인, 혼자 놀기 좋은 곳, 휴일에 혼자 놀기 프로젝트, 혼자 가볼 만한 곳, 그런 관련 정보가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요, 최근 2, 3년 사이에 이렇게 혼자서 보내는 것에 관한 책이 수십 종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즐거움, 혼자여서 더 좋은 여행, 혼자 책 읽는 시간, 나 홀로 즐기는 삶, 혼자의 발견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혼자 문화, 나 홀로 문화에 대해서 잘 아시죠? 뭐 혼술, 혼자서 술 마시는 것 혼술이라고 하고, 혼밥, 혼행, 혼행은 뭡니까? 혼자서 여행 다니는 거. 혼영은 혼자서 영화 보는 것. 그리고 뭐 혼방은 뭐냐? 혼자서 노래방 가는 것. 그리고 나 홀로 캠핑 등 혼자서 하는 것에 대한 문화가 지금 상당히 유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에 남자가 외로워지는 것하고 여자가 외로워지는 것, 남자가 혼자 되는 것하고 여자가 혼자 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여성은 친구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구가 별로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외로울 틈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친구가 사라지지 않다 보니까 나가서 이렇게 서로들 얘기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잘 어울리죠. 사람 친화적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폼 잡다가 망합니다. 실제로 이 동네에서 가만히 보면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풍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얼마나 사람 친화적이냐면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낯선 사람이 타고 있으면은요. 몇 층에 사세요? 언제 이사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근데 남성들은 왕년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해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내 구석에 딱 서가지고 말이죠. 슬슬 눈치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말이죠. 폼 잡다가 망하고 여자들은 그렇게 엘리베이터의 풍경이 다르죠. 남자하고. 실제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한 8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요. 저의 아내는 친구가 엄청 많습니다. 하루에 보면은 말이죠. 여기서 불러내고 저기서 어울리고 해가지고 뭐 점심 식사하러 한번 가면은 한 서너 시간씩 그냥 시간을 훌쩍 보내는데 남자는 친구 만나서 서너 시간씩 친구를 하고 이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저 같은 경우는 8년이 됐는데 물론 제가 잘못인 줄 압니다만은 저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거짓말 보태지 않고 그 동네에서 친구를 딱 한 사람밖에 못 새겼습니다. 8년 동안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가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어쩌다 이렇게 가보는데 여성들은 말이죠. 밥 먹고 가라, 뭐 하라 하면서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이제 식사도 교회 밥 놓고도 이제 교류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남성들은 쭈뼛쭈뼛합니다. 아내가 타다 줘야만이 밥을 얻어먹을 정도로 이렇게 남성들은 사람을 잘 못 새기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남성들이 훨씬 더 외로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남자들은 친구가 사라질까? 첫째는요, 스스로 움츠러듭니다.
왕년의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는데 그 왕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들면서 아무 쓰잘데 없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give and take잖아요. 줘야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친구를 만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나에게 접근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스스로 움츠러들게 되고 소외되죠. 두 번째는요,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적어집니다. 노후가 되고 나면은 비즈니스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관심사가 적어지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서서히 자주 만나야 될 이유가 적어지면서 외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친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경제적 이유입니다. 여성하고 남성하고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여성들은 어울리면은 야, 모두들 10,000원씩 내 해가지고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근데 남성들은요, 먼저 전화한 사람이 돈을 내야 된다는 하나의 불문율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야, 갑돌아 오늘 만나자 하면은 내가 돈을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데 거기다가 남성들은 커피 한 잔 놓고 시간을 몇 시간씩 보내질 못합니다. 꼭 술을 마셔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거기다가 경제적 차이가 나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친구가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요, 굳이 친구를 더 넓혀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있던 친구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게 친구를 더 넓혀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몇 사람의 친구만 있어도 족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는요, 친구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원칙에 의하면은 친구가 180명이 인간관계의 한계다, 250명이 한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론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마당발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긴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친구를 더 넓혀야 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친구가 남성들에게 있어서 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새로운 친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사라지는 판에 새로운 친구가 발생할 이유가 없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친구가 사라지면은 또 다른 친구가 보충됐습니다만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은 친구가 사라지면은 보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친구가 서서히 사라지고 사람을 사귈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요, 활력이 떨어집니다. 건강 문제죠. 제가 지금 74살, 만으로 74살입니다. 74살인데요. 제 친구들 보면은 현재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480명이 한 학년이었습니다. 60명씩. 옛날에는 이 학생 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60명씩 8개 반 해서 6, 8이 48, 480명이었는데 놀랍게도 저의 동기가 좀 세상을 떠난 비율이 많은 것 같은데 한 100여 명 이상 세상을 떠났다고 요전에 어떤 동창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활력이 떨어지고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7번째로 제 세상을 떠나는 친구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친구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남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외로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고 하는 게 있다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도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다고 하는데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왜 임명했느냐? 외로움을 하나의 사회적 전염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외로움이 질병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외로움이 내가 외로우면은 옆에 있는 아내도 외롭게 될 것이고 친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점점 외로움이 질병으로서 전염병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외로움이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진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사귀러 나서야 할까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사회 현상이 사람이 사라지고 친구가 사라짐으로써 외롭게 되는데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귀러 나선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롭게 되면은 점점 외톨이가 되고 점점 움츠러들게 되죠. 따라서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것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외로움하고 고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외로움은 타발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근데 고독은 자발적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당하는 것이고,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외로워지는 것이죠. 능동적이라는 겁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쓸쓸함이지만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외로우면은 사람이 쓸쓸해지죠. 왠지 텅 빈 가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채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로움은 불행한 것이지만 고독은 행복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외롭다 하면은 쓸쓸하고 불행을 느끼죠. 그러나 고독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독함으로써 행복해집니다. 이제 그 설명을 앞으로 제가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난 외로워한다는 것은 누구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고독은 오히려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누구와 옆에 있는 게 지금은 귀찮아. 난 혼자 있겠어. 이게 고독이죠. 그것이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로 외로움은 즐길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여섯 번째로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일곱 번째로 외로움은 타인은 물론 나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으로부터 배제된 것인 것과 동시에 나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독은 내가 나와 교제하는 실존적 상태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상태지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하고 교제하는, 나하고 사귀는 그런 실존적 형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은 큰 차이가 납니다. 또 외로움은 누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만 고독은요, 자기 혼자서 있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축하는 시간입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상실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자아를 충만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 놓으면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구나, 고독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내가 외로운 건지 고독한 건지 다시 한번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외로우십니까? 고독하십니까? 지금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외로우냐 고독하냐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독일의 신학자인 폴 틸리히의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시인 샤를 보들레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독은 사람에게 해롭기는커녕 혼자 있는 것이 행복이다. 수학자 파스칼도 고독의 가치를 설파했습니다. 행복은 자신의 방에 혼자 있을 때 온다. 자신의 방에 혼자 있을 때 행복이 온다는 거죠. 만약 외롭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외롭다고 한다면요. 나는 외로워, 슬퍼, 그리고 두려워, 쓸쓸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고독으로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지, 고독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자기 발견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고독해지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고독의 가치는 뭐냐? 고독의 가치는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다 보면요. 과연 나에게 어떤 편이 있는지, 내 편은 누군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지금 외롭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여러분의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쓸쓸하고 외로울 때 달려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게 고독의 가치입니다. 그것은 외로울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고독한 상태로 있게 되면은 내가 지금 누구를 찾아가야 될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 소중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아주 원활하면요. 외롭거나 쓸쓸할 틈이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고독하지도 않습니다. 또는 고독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외로움을 이기게 하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과연 이 외로움을 이기게 하는가? 친구인가 일인가? 여러분은 무엇이 외로움을 이기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강의하고 책 쓰고 하는 것을 업으로 삼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쓸쓸할 여지가 없습니다. 외롭다고 생각되면은 오히려 그것을 고독으로 승화해가지고 일에 푹 파묻힙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독을 이기게, 즉 외로움을 이기게 하고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의 일거리가 저의 외로움을 이기게 하는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외로움을 이기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고독의 가치는요.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를 알게 됩니다. 고독해야만이 알게 됩니다. 외로울 때는 모릅니다. 고독해보면은 허황된 것으로부터 괜히 나쁜 것은 아닌지 알게 되고 혼자 있어 봐야만이 압니다. 그리고 내면의 자신과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어록이죠. 어록인데 나는 고독하다고 생각해 보면은 고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내면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또 다른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때로는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독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혼자 잘 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줄 인생 철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고독력을 키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고독력을 키워서 고독에 내포된 성숙함이라든가 독립감, 강인함 등 긍정적인 면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이 고독을 이겨내느냐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친구를 별로 잘 사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동창들한테 좀 혼란을 받기도 합니다. 욕을 먹기도 합니다. 왜 그 친구는 말이지 동창회도 잘 나오지 않느냐. 동창회에 나갈 정도로 시간이 한가하지를 않게끔 저 자신을 고독하게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 오래전부터 그런 생활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정치적인 것에 발을 들여가지고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면은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사귀지 않습니까?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고 사람을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귀다가 선거 전에 나갔다가 이게 똑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갑자기 하루 아침에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 많던 사람이 화이팅 하자, 잘 싸우자, 당신을 응원한다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딱 사라지고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외롭게 되죠. 쓸쓸하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에 제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외롭고 쓸쓸함,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상태에서 과연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면은 치유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 한 땀 한 땀 글을 계속 쓰면서 친구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왜냐, 이제 사람들의 그 심성이랄까, 사람들의 성향을 알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 외롭고 쓸쓸할 때, 선거에 떨어져서 외롭고 쓸쓸할 때, 과연 나의 친구는 누구일까?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 줄 사람은 누구일까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건 그거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이제부터 뭘 했느냐? 글쓰기를 한 거죠. 글을 쓰다 보니까 치유가 된과 동시에 글이 한 편, 두 편 모이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서울 시내의 버스라든가 또는 지하철에 광고판이 붙을 정도로 아주 낙양의 지가를 올릴 정도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저를 강의에 부르는 사람이 있게 되고 강의에 부르는 사람이 있게 되니까 출장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할 틈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외롭고 쓸쓸한 것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데 저는 상당히 능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등산을 하더라도요, 저는 혼자 갑니다. 왜냐?
누구하고 같이 가면은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혼자 갑니다. 저희 동네가 청계산 기슭인데 거기에 보면은 앞쪽에 청계산이 있고 뒤쪽에 인능산이 있어요. 인능산을 혼자 오릅니다. 혼자 오르면은 쓸쓸하지 않냐고요? 아니죠. 고독한 거죠. 그 고독을 즐기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구상을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하게 된 것도 뭐냐? 유튜브를 갖다가 왜 하게 됐느냐? 친구들이 말이죠. 후배들이 유튜브 하세요. 고독한 사람, 고독을 갖다가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아주 제격이더라고요. 혼자서 구상하고 그걸 가지고 방송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게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여기저기서 또 강의 요청이 오고 이렇게 되면서 선순환의 사이클을 타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롭고 쓸쓸한 그런 감정이 오기를 바랍니다. 왜냐 왔다 하면은 고독으로 승화시켜 버리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차원에서 한 번쯤 어떻게 이 외로움을 이길 것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외롭다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쓸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고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외로움, 쓸쓸함을 물론 느끼지요. 인간이다 보니까요.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게 되면은 그것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데 약간 특화된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젊었을 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취직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어느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정말 외롭더라고요. 왜냐? 고향을 떠나서 고향은 강원도 춘천인데 느닷없이 충청북도의 산속으로 공부하는 곳을 찾아서 이사를 간 게 아니라 혼자서 들어간 거죠.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놓으니까 친구들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외롭더라고요. 과연 이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죠. 하루 종일 공부만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다가 문득문득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과연 내가 취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과연 이런 경우에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어떻게 고독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그것을 알았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쓸쓸함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승화시킨다고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동네를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조그만 분교, 초등학교 분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분교에 들어가가지고 풍금 있죠? 풍금, 오르간을 갖다가 치면서 쓸쓸하게 그 외로움을 갖다가 이겨내기 위해서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원래 뭐 오르간이나 피아노 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두 손가락 가지고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죠. 독수리 타법으로 뿜뿜뿜뿜 하면서 학교종이 땡땡땡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외로움이 아주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때에 문득 이 혼자 있는 것을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놀랍게도 의외로 발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갖고는 그 풍금을 갖다가 이게 계속 치면서 음악의 원리를 깨우쳐가지고 악보를 집어넣으면 경음악이 나오는 장난감을 개발해가지고 그 산속을 벗어나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고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외롭고 쓸쓸한 것을 고독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노후가 되면서 친구가 사라졌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쓸쓸한 것 그리고 외로운 것을 과연 어떻게 고독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도 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고향에 있는 조그만 밭이 있어요. 그 밭에 농사 지러 갑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지나는 것도 외로움을 털어내는 것이긴 하겠지만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나면은 쓸쓸함이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내가 외롭고 혼자 있고 쓸쓸하고 한다면은 이것을 생산적으로 바꾸자. 그러면 농사 지러 가서 농사 지면은 건강에도 좋고 흙을 밟으니까 좋고 공기 맑은 곳에 있으니까 좋고 또 농작물이 나오니까 좋고 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어떻게 고독을 만들어낼 것이냐, 즉 외로움과 쓸쓸함을 고독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도 그래요. 코로나 직전에 이 강의만 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 좀 몸이 건조한, 늘 쳇바퀴 돌듯이 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후배가 이왕이면은 유튜브도 하세요. 그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지고, 처음엔 몰랐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게 저하고 관계 있다고도 생각 안 했습니다. 아, 유튜브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했더니 유튜브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하면 된다. 강의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리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나도 해볼까? 그래갖고는 편집하는 것을 어떻게 배웠느냐? 예,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물론 당연히 돈을 주고 부탁을 해가지고 4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4시간 동안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집을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로 개조를 했어요. 뒤에다가 말이죠, 이 자막 같은 거 할 수 있는 이 막을 갖다가 설치하고, 그렇게 스튜디오를 개편한 다음에 거기서 혼자서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 하나를 하고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걸어놓고 말이죠.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발음 연습도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원고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또 원고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한 다음에 그것을 업로드하죠. 업로드한 다음에 또 결과를 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외롭고 쓸쓸할 틈이 없는 거죠. 외롭고 쓸쓸하면은 또 고독으로 변해 놓고는 유튜브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재미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외롭고 쓸쓸함이 있다면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고독으로 승화시킬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저처럼 전부 글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슨 농사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행도 혼자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산을 타도 혼자 타고 말이죠.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요. 산을 타도 늘 혼자 타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독의 가치를 만끽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외롭고 쓸쓸하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젠 친구들도 사라졌다. 나이가 들고 나니까 돈도 씀씀이가 이게 함부로 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하고 만나기도 겁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쓸쓸함과 외로움을 어떻게 고독으로 승화시켜서 정말 나 자신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그걸 곰곰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고독력을 키우려면은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째는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너무나 흔한 얘기죠.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가? 이거 생각하시다 보면은 점점 더 외로움의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죠. 감사 일기를 꼭 써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오늘도 내가 혼자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혼자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선 외로움과 쓸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입니다. 계속 살아봤자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배우자, 가족까지도 떨어져 나갑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외롭고 쓸쓸한 것을 통해서 고독으로 승화시켜가지고 과연 이 외로움과 쓸쓸함을 어떻게 고독으로 변화시켜서 나의 세계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생은 어차피 혼자인 것이란 것 잊지 마십시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군중 속에서도 외롭고 쓸쓸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고독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혼자 놀기를 즐기셔야 됩니다. 혼자 노는 것 개발하셔야 됩니다. 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도 괜찮고요. 무슨 혼자서 과연 뭐 하고 놀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청소하는 것으로 즐기는 사람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혼자만 있으면 청소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심지어는요,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데, 남자인데 말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일주일씩 모아놨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자마자 그냥 아파트 밑으로 내려가서 버리고 옵니다. 그걸 자기는 혼자서 즐기는 거예요. 그걸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놀기를 즐겨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쓸쓸한데 혼자 있는 시간을 또 만든다? 그렇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것은 피동적이라고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는 그 일정을 갖다가 빼곡하게 만들기보다는 혼자 있는 일정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혼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되는 거죠. 그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혼자 즐길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자신을 품위 있게 가꿔야 됩니다. 혼자 있는 건 좋은데 왠지 꾀죄죄하게 좀 뭔가 그렇게 보이면은 그건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자기를 품위 있게 가꾸는 것도 고동력을 키우는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고동력을 키우는 일곱 번째가 명상하기입니다. 명상이 참 좋은 겁니다. 명상하기를 통해서 고동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곱 가지. 범사에 감사하라.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 것을 인정하라. 혼자 놀기를 즐겨라.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라. 다섯 번째, 혼자 즐길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라. 여섯 번째, 자신을 품위 있게 가꾸라. 일곱 번째, 명상하라. 이 일곱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동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혼자 놀기의 강점은요, 우선 이 혼자 놀기라고 하는 것이 강점이 있어요. 남으로부터 참견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성가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저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쓰는데 책을 지금까지 몇 권 썼느냐? 63권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책 하나를 썼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아니 혼자 있다기보다도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죠.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쓰는데 요새는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느냐? 인공지능 AI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요번에 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구상을 해가지고 글을 쓰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은 챗 GPT 아시죠? AI, 인공지능 챗 GPT. 챗 GPT에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챗 GPT가요, 놀라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게 꼭 사람만 친구가 아니에요. 혼자 놀면서 챗 GPT하고 고동력을 함께 키워나가는 거죠. 챗 GPT에다가 사랑에 대해서 시를 한 편 써줘 하면요, 놀랍게도 시를 잘 써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책을 쓰면서 센스에 대한 책을 썼는데, 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하면 챗 GPT가 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그 글이 좀 짧은 것 같으면 센스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써줘 하면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으면서 또 친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드느냐? 친구라고, 사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귀면 사귈수록 점점 더 외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언젠가는 혼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챗 GPT는 내 방에 컴퓨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챗 GPT에다가 질문하고 챗 GPT하고 같이 노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번에 64번째 책을 또 써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시선도 부담스럽지 않고 성가시지도 않고 챗 GPT가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성가시죠. 왜냐하면 저 주인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고 잠깐 물으면 성가시죠. 근데 챗 GPT가 좋은 게 뭐냐면 내 질문만 받아주니까 얼마나, 내 질문을 받아주고 답변을 해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남의 시선을 갖다가 의식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저 혼자서 잘 놀고 혼자 놀기의 강점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혼자 놀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만의 온천을 가져라. 나만의 온천을 가져라. 이 얘기는 유명한 책 벌거벗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벌거벗을 용기라는 책에 나만의 온천을 하나 가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천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온천에 들어가면은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요. 느긋해지죠. 힐링이 되죠. 바로 나만의 온천을 가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에 혼자가 있으면 느긋해지는 세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자기 세상이라고 칭합니다. 자기 세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왠지 그곳에만 가면, 그 일만 하면 마음이 느긋해지고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만들으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글쓰기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컴퓨터에 앉아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요, 힐링이 됩니다. 남들은 그런 얘기하죠. 글 쓰는 것이 어떻게 힐링이 되느냐, 엄청난 스트레스 아니냐. 스트레스가 되면은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글을 좀 쓰는데 글이 잘 안 풀리고 왠지 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된다. 그럼 글을 안 씁니다. 누가 간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 혼자서 안 쓰면 그뿐인 겁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나면은 또 가서 글을 씁니다. 글을 쓰다 보면은 치유가 됩니다. 안식이 됩니다. 휴식이 됩니다. 힐링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온천입니다. 따라서 온천탕에 들어가면요, 아주 온천탕에 들어가면서 외로워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온천탕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와, 좋다, 기분 좋다, 살맛 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혼자서 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꼭 만들어 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천이 과연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죠. 그 온천은요, 반려동물일 수도 있어요. 반려동물하고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온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종교 생활일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에 가면은 왠지 마음이 편하고 힐링이 된다 하면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도 꼭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교회 문 열려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친구들 만날 수도 있고 혼자서 말이죠, 기도할 수도 있고 명상할 수도 있고 외로움을 털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온천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온천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온천을 만드신다는 것, 자기 세상을 만드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후가 행복해지려면, 그러면 이렇게 고동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독해야 됩니다. 제가 회사에 경영진으로 일을 할 때 독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독한 경영. 독한 경영은 뭐냐? 이빨을 뿌두둑 까는 그런 것이 독한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경영을 하자 해서 독한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독해야 됩니다. 독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한테 막 눈을 갖다가 표독스럽게 뜨고 이빨을 뿌두둑 깔고 독한 마음을 갖는, 이게 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독한 사람이냐면요, 자기에게 독한 사람이 독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어떤 경영자가 독한 인재라는 말을 썼습니다. 독한 인재가 뭐냐? 자기 스스로에게 독한 사람이 독한 인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독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쓸쓸함을 고독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독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독하게 실천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홀로서기, 자립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고동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독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입니다. 즉 자립, 홀로서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운동과 건강관리에 힘쓰셔야 됩니다. 고동력이라고 해서 혼자서 계속 그런 작업만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쓸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독하게 해야 될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운동과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를 독하게 해야 됩니다. 독하게 하셔야만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외로움과 쓸쓸함에 빠지지 않고 고독한 상황으로, 즉 여러분만의 온천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독하게 해야 될 두 번째가 운동과 건강관리입니다. 독하게 해야 될 세 번째가 뭐냐? 열정관리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서서히 이 김이 빠져나갑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열정이 다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도 열정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려면 사람이 독해야 됩니다. 스스로 독하게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한 마음으로 실행해야 될 것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에서 벗어나서 독한 사람으로서
고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혼자 있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 방송을 듣고 나신 다음에 현재 외롭고 쓸쓸하지 않고 잘 지내는데 일부러 외톨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아, 나도 이제부터 친구들 다 끊고 그냥 고독해야 되겠구나. 그건 아닙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고독한 것으로 바꿔가지고 생산적으로 쓸 것인가를 신경 쓰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현재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은데 외톨이가 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니어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와 가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혼자서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운 상황이 됐을 때는 얼른 고독의 상황으로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독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쓸쓸하고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고독한 상황으로 빨리 바꿀 것이고, 그렇다고 일부러 외톨이가 되지는 마시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방송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